만약 당신이 쉰이 넘은 지금도 이제는 쉬어도 되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나는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멈추는 순간부터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늙기 시작합니다. 나는 오래 살았습니다. 오래 살았다는 것은 많은 사람의 시작과 끝을 지켜보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누구나 늙음을 먼 이야기처럼 여기지만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아침을 맞이하는 태도입니다. 나는 여러 벗들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나보다 건강해 보이던 이도 있었고 체격이 좋던 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은퇴 후에 갑자기 움직임을 줄였다는 사실입니다. 직장을 떠난 다음 날부터 늦잠을 자고 바깥 출입을 줄이고 몸을 쓰는 일을 귀찮아했습니다. 이제 고생 끝났으니 쉬어야지.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쉰다는 말이 곧 멈춘다는 뜻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몸은 쓰지 않으면 굳습니다. 관절은 움직이지 않으면 서서히 다칩니다. 무릎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약한 통증이 느껴집니다. 어깨가 뻐근해집니다. 허리가 아침마다 뻣뻣해집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원래 이 나이면 다 그래. 그렇게 말하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움직이는 사람과 멈춘 사람의 몸은 몇 해 지나지 않아 분명히 달라집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비로소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 시간을 병을 키우는 시간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사라졌다고 느끼는 순간 몸도 이유를 잃습니다. 예전에는 출근 시간이 있었고 약속이 있었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재촉하지 않습니다. 그 자유가 때로는 독이 됩니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한 가지를 지켜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몸을 깨우는 일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다만 몸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가자. 몸은 우리의 도구가 아니라 동반자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벗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은퇴와 동시에 그 벗을 방치한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버리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도 고이면 썩는다고.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르지 않으면 탁해집니다. 피가 돌지 않으면 기운이 가라앉습니다. 아침은 하루 가운데 가장 맑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몸을 움직여주지 않으면 하루 전체가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특히 쉰 이후에 아침은 더욱 중요합니다. 젊을 때의 하루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몸을 써야 할 의무가 줄어든 대신 스스로 움직여야 할 책임이 생겼습니다. 나는 두려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늙음 자체가 아닙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그때 조금만 더 걸을 걸 하고 후회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큰 병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작은 게으름이 쌓여서 몸을 약하게 만듭니다. 아침에 조금 더 누워있던 시간, 관절을 풀지 않고 바로 의자에 앉아버린 습관, 그런 사소한 선택이 몇 년 뒤의 모습을 만듭니다. 혹시 당신도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휴대전화를 먼저 보지 않습니까? 몸은 그대로 둔 채 눈과 손가락만 먼저 깨우지 않습니까? 그러는 사이 허리와 무릎은 여전히 잠든 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는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은퇴는 쉼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나는 단언합니다. 은퇴 이후의 건강은 거창한 보약이나 값비싼 기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조용한 아침의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됩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허리를 세우는 일, 어깨를 천천히 돌리는 일,
발목을 부드럽게 움직이는 일, 이런 사소한 습관이 몸의 시간을 늦춥니다. 아니, 적어도 스스로의 존엄을 지켜줍니다. 부디 기억하십시오. 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멈추는 것은 다릅니다. 몸을 완전히 내려놓는 순간 세월은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나는 오래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아침을 지키는 사람이 노년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 몸을 한 번 더 일으켜 세우는 일입니다. 은퇴 후에 찾아오는 병은 병원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이 집안, 더 정확히 말하면 아침 침대 위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눈을 뜨고도 한참을 누워있는 습관, 일어날 이유가 없다는 생각, 오늘은 그냥 쉬자라는 작은 타협이 쌓이면서 몸은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젊을 때는 하루를 버티기 위해 억지로라도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가 등을 떠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일으키지 않으면 그대로 가라앉습니다. 나는 많은 동년배 친구들을 보았습니다. 직장을 떠난 뒤 처음 몇 달은 자유를 만끽합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며 약속이 없으면 하루 종일 집에 머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평화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몸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움직임이 줄어들자 무릎이 먼저 뻣뻣해집니다. 어깨가 굽고 허리가 묵직해집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이제 나이가 있으니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나는 묻고 싶습니다. 정말 나이 때문입니까? 아니면 멈춤 때문입니까? 우리 몸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피가 흐르고 숨이 오가고 기운이 돌며 균형을 이룹니다. 아침은 그 흐름이 다시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밤새 잠들어 있던 관절과 근육을 깨워주지 않으면 그 흐름은 약해집니다. 특히 쉰 이후의 몸은 예전처럼 저절로 풀리지 않습니다. 조금 더 의식적으로 움직여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귀찮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나는 예전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는 오랫동안 성실하게 일하다가 정년을 맞았습니다. 이제야 좀 쉬겠습니다 라고 웃으며 말하던 얼굴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러나 몇 해 지나지 않아 무릎 수술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큰 병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걷는 일이 줄었고 아침마다 몸을 풀지 않았을 뿐입니다. 반대로 또 다른 친구는 은퇴 후에도 매일 아침 동네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빠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꾸준했습니다. 그는 80이 넘은 지금도 스스로 장을 보고 다닙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크지 않은 습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통증을 두려워합니다. 무릎이 조금 아프면 움직임을 멈춥니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아서 생기는 통증도 많습니다. 관절은 사용될 때 비로소 제 역할을 합니다. 부드럽게 움직여주면 안쪽이 따뜻해지고 굳어있던 부분이 서서히 풀립니다. 물론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젊은 시절처럼 달리거나 경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몸을 잊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책임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출근할 곳이 없고 정해진 시간이 없으니 아침이 흐릿해집니다. 나는 그 흐릿함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이유가 있을 때 더 오래 건강을 지킵니다. 그래서 나는 말합니다. 아침에 몸을 깨우는 일을 하루의 첫 번째 약속으로 삼으라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신과 맺는 약속입니다. 또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나이면 아픈 게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스스로를 설득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쌓이면 노력도 사라집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더 섬세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듣고 그에 맞게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합니다. 멈추는 대신 속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아침에 관절을 천천히 돌리는 일은 단순한 동작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를 받아들이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나는 오늘도 내 몸과 함께 걷겠다는 다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오래된 나무문이라면 매일 조금씩 열고 닫아 주어야 삐걱거리지 않습니다. 전혀 쓰지 않다가 갑자기 열려고 하면 더 큰 소리가 납니다. 우리 관절도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오래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병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찾아오는 손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해둔 자리로 천천히 들어옵니다. 그 자리를 비워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의 작은 움직임은 그 자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비록 눈에 띄지 않고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조용한 방법입니다. 그러니 은퇴 이후의 삶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자유는 소중하지만 방심은 위험합니다. 당신의 아침이 흐트러지면 몸도 함께 흐트러집니다. 반대로 아침을 단단히 붙잡으면 하루가 달라지고 몇 해 뒤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나는 그 차이를 분명히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용히 권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잠시라도 몸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노년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병보다 더 깊은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쓸모없어지는 느낌입니다. 예전에는 누군가 나를 필요로 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맡은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퇴를 하고 시간이 흐르면 전화가 줄어들고 약속이 뜸해지고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적어집니다. 그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집니다. 몸이 약해지는 것보다 먼저 존재감이 옅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나는 많은 어른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외로움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손주들은 자기 세상에 몰두합니다. 누구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세대는 늘 그렇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흐름 속에서 스스로를 놓아버리는 일입니다. 이제 나는 뒷자리다 라는 생각이 마음을 점점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집니다. 무릎이 아파서 외출을 꺼리게 되고 허리가 불편해 오래 서 있지 못하게 되면 점점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대화도 줄고 웃음도 줄어듭니다. 작은 통증이 성격을 바꾸기도 합니다. 전에는 웃어넘기던 말에 예민해지고 괜히 서운함이 쌓입니다. 나는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고립입니다. 혹시 당신도 요즘 계단을 내려갈 때 난간을 꼭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가볍게 오르내리던 길이 어느 날부터 조심스러워지지 않았습니까? 날씨가 추워지면 몸이 더 움츠러들고 외출할 이유를 스스로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변화는 천천히 찾아옵니다. 그래서 더 쉽게 지나쳐버립니다. 그러나 그 작은 변화가 모이면은 생활의 반경이 줄어듭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어른이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이 강합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라는 말 속에는 자존심과 사랑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약해지면 그 말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나는 노년의 품위를 지키는 힘이 결국 몸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일어나고 혼자서 걷고 혼자서 밥을 차릴 수 있는 힘, 그것이 곧 존엄입니다. 아침에 몸을 깨우는 일은 단순히 근육을 푸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나는 아직 나를 돌볼 수 있다. 이 확신이 하루를 지탱합니다. 만약 아침부터 몸이 무겁고 관절이 굳은 채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마음도 함께 가라앉습니다. 반대로 천천히라도 몸을 일으켜 세우면 마음도 조금씩 따라옵니다. 나는 한 노인을 기억합니다. 그는 매일 아침마당을 쓸었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빗자루를 들고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누가 시킨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몸이 굳지 않으려면 움직여야지 라고 말하던 그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그분은 큰 병 없이 오래 사셨습니다. 나는 그 모습에서 배웠습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움직임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나이가 들수록 속도는 느려집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느림과 멈춤은 다릅니다. 느리더라도 계속 걷는 사람은 자기 길을 갑니다. 멈춰선 사람은 그 자리에 머뭅니다. 나는 당신이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빠르게 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도 한 걸음, 내일도 한 걸음 그렇게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은 외로움과 마주하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에 잠식되지 않으려면 몸을 지켜야 합니다. 몸이 건강해야 사람을 만나고 바깥 공기를 마시고 세상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관절을 움직이는 작은 습관이 결국 당신의 세상을 넓혀줍니다. 아침에 스스로 일어나 앉을 수 있다는 것, 두 발로 바닥을 딛고 설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나는 오래 살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부디 자신의 몸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당신이 아직 스스로를 움직일 수 있다면 그 가능성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힘이 당신의 품위를 지키고 마음의 빛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나는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돈이 드는 일도 아닙니다. 다만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난 뒤 10여 분만 자신에게 내어주는 일입니다. 이것은 몸을 단련하기 위한 훈련이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는 조용한 예식과도 같습니다. 나는 이 세 가지를 오랫동안 지켜왔고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도 권해왔습니다. 먼저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 서두르지 마십시오. 잠에서 깨어난 몸은 아직 따뜻한 이불 속에 온기를 품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서면 허리와 무릎이 놀랍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천천히 앉으십시오. 등을 곧게 세우고 어깨를 한번 크게 돌려보십시오. 앞에서 뒤로, 뒤에서 앞으로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리듬에 맞추어 목을 천천히 좌우로 기울입니다. 이 동작은 겉보기에는 단순하지만 밤새 굳어있던 목과 어깨를 깨워줍니다. 나는 이 시간을 몸에게 인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잤느냐? 오늘도 함께 가자라고 속으로 말해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허리를 부드럽게 풀어줘야 합니다. 양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등을 둥글게 말았다가 다시 펴는 동작을 몇 차례 반복합니다. 너무 깊이 숙일 필요는 없습니다. 통증이 느껴질 만큼 무리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굳어있던 등과 허리에 숨을 불어넣는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움직입니다. 척추는 우리 몸의 기둥과 같습니다. 기둥이 굳으면 집이 기울듯이 허리가 굳으면 걸음이 불안해집니다. 아침에 허리를 깨워두면 하루가 한결 가볍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릎과 발목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약해지는 곳이 이 부분입니다. 의자나 침대에 앉은 채로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올렸다가 내립니다. 좌우를 번갈아 가며 몇 차례 반복합니다. 그 다음 발목을 크게 원을 그리듯 돌립니다.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천천히 움직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부드러움입니다. 무릎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고 발목은 균형을 잡아주는 뿌리와도 같습니다. 이곳이 약해지면 외출이 두려워집니다. 계단이 부담이 되고 길이 멀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매일
조금씩 따뜻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걷기입니다. 멀리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집 안이라도 좋습니다. 거실을 왕복해도 좋고 마당이 있다면 천천히 한 바퀴 돌아도 좋습니다. 다만 서두르지 마십시오. 발바닥이 바닥을 딛는 감각을 느끼며 걷습니다. 숨을 고르게 쉬고 어깨에 힘을 빼고 시선을 약간 앞에 둡니다. 100걸음이면 충분합니다. 그 100걸음이 몸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밤새 멈춰있던 다리가 다시 흐름을 찾고 심장이 조금 더 힘차게 뛰기 시작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하면서 나는 한 가지를 더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아침에 휴대전화를 먼저 보지 않는 일입니다. 화면을 들여다보는 순간 몸보다 생각이 먼저 달려나갑니다. 그러면 몸은 다시 뒤로 밀려납니다. 적어도 이 짧은 시간만큼은 세상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몸을 깨운 뒤에 하루를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은 묻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으로 정말 달라질까요? 나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달라집니다. 물론 하루 이틀로는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석 달, 반년이 지나면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무릎이 덜 뻐근합니다. 무엇보다 아침이 두렵지 않습니다. 눈을 뜨면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일 준비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는 마음을 버리는 일입니다. 어떤 날은 몸이 더 무겁고 어떤 날은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횟수를 줄여도 좋습니다. 다만 완전히 건너뛰지 마십시오. 한번 쉬기 시작하면 그 쉬는 날이 늘어납니다. 몸은 솔직합니다. 돌보면 반응하고 방치하면 금세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이 세 가지를 특별한 비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다만 나이가 들수록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친구도 대신 움직여 줄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잠에서 깨어난다면 잠시라도 이 동작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조용한 시간이 당신의 노년을 조금 더 단단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사람의 삶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젊은 날은 여름처럼 뜨겁고 분주합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책임도 무겁습니다. 그러나 은퇴 이후의 시간은 가을에 가깝습니다. 빛이 한층 부드러워지고 속도가 느려집니다. 어떤 이는 그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나는 가을이야말로 가장 깊은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단풍이 곱게 물드는 것도 하늘이 높아 보이는 것도 가을입니다. 다만 나무가 스스로를 돌보지 않으면 잎은 더 빨리 마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방향의 전환입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 달리기보다 자신을 돌아볼 시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시간을 허무하게 보내버립니다. 이제 다 끝났다는 생각이 몸을 더 빨리 늙게 합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삶을 다듬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듬음의 시작이 바로 아침입니다. 병원에 가보면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진료실 앞에서 차례를 기다리며 서로의 아픈 곳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치료가 필요할 때는 병원을 찾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나는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병원이 만남의 장소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침에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있다면 그 만남의 횟수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몇 해 뒤의 모습을 만듭니다. 오늘 한 번 걸은다고 당장 큰일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습관이 되면 몸은 점점 굳어갑니다. 반대로 오늘 단 몇 분이라도 몸을 깨우면 그 작은 시간이 쌓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나는 그 차이를 여러 사람의 삶에서 보아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빠른 걸음 밤늦은 약속,
무리한 욕심, 그러나 끝까지 내려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돌보는 책임입니다. 몸은 우리가 평생 머무는 집과 같습니다. 집을 오래 쓰려면 문을 닫아두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바람을 통하게 하고 먼지를 털어내고 작은 고장을 제때 손봐야 합니다. 관절을 움직이고 허리를 펴고 걸음을 옮기는 일은 그 집을 관리하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 한편에서 이 나이에 뭘 더 하겠어라는 생각이 떠오른다면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을 것입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었기에 더 부드럽게 더 꾸준히 자신을 챙겨야 합니다. 빠르게 잘하려 하지 말고 오래 하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노년의 건강은 속도가 아니라 지속에서 나옵니다. 나는 오래 살면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사람은 끝까지 자신의 걸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자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의 부축 없이 스스로 일어나고 스스로 걷고 스스로 일상을 이어가는 힘, 그것이 남은 시간을 빛나게 합니다. 아침에 작은 동작이 바로 그 힘을 지켜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창문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차가운 공기든 따뜻한 햇살이든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어깨를 돌리고 무릎을 풀고 몇 걸음이라도 걸어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단지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살아있음을, 아직 움직일 수 있음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늙어간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깊어질수록 뿌리가 단단해야 합니다. 그 뿌리를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 아침의 움직임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이어가십시오. 크게 달라지지 않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세월은 조용히 흐르지만 꾸준함 역시 조용히 힘을 쌓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남기고 싶습니다. 몸은 마지막까지 함께 가야 할 벗입니다. 그 벗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아침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삶을 지킵니다.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말고 걸어가십시오. 그 걸음이 당신의 노년을 평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